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 기자입니다. 네, 2019-2020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탑6 시즌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트넘 핫스퍼 시간입니다. 뭐 의리흥이 뛰고 있는 뭐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국내 팬이 늘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잘했고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한 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계속 이제 탑4에 들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계속 따내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중에 하나, 그리고 맨시티와 리버풀의 양강구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성적을 보면 이제 4위, 3위, 2위, 3위, 5위예요. 그러니까 평균 3.3위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폼이 좋았는데 그 겨울에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약간 좀 순위가 좀 안 좋아졌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뭐 겨울에 고비도 고비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초점을 그쪽에도 맞췄던 것 같고 마지막에 사실 4위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뒤에 두 팀이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자멸을 하면서 토트넘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까지 따냈습니다. 네, 팀이 어려운 시기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일찍 탈락하는 바람에 일찍 합류를 해서 1월부터 아주 뭐 가열차게 달렸고요. 그러면서 리그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했던 손흥민인데 이 팀의 뭐 고질적인 아쉬움은 선수층이 두텁고 영입을 좀 안 한다는 거죠. 회장이 문제죠. 회장이 이 경영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좀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도 아끼고 나름대로 좀 계산적으로 잘 팀을 운영하면서 새 경기장까지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팬들이 볼 때는 좀 늘 아쉬움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즌 이제 포체티노가 떠난다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포체티노 감독이 나는 이적 시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뭐 이런 불평을 했다는 썰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실제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선수층만 좀 받침이 됐어도 승점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23승 2무 13패였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이나 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최소 무승부만 했어도 승점을 6, 7점 정도 올릴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봐도 그 6, 7점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위에 워낙 잘했으니까. 1, 2위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레비 회장도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3위 정도는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뭐 3위는 문제가 있겠지만 3위나 4위나 큰 차이가 없다고 경영진에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나 잘하자. 다만 챔피언스리그를 잘하려도 지금 선수단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기에 손흥민이 터졌고 챔피언스리그 뜻밖의 또 루카스 모우라가 대박을 쳐주면서, 사실 루카스 모우라는 좋은 선수죠. 다만 손흥민이나 에릭센, 뭐 알리 때문에 조금 뒤에 있었는데 케인이 싹 빠졌을 때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적 시장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이적 시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보다 안 나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즌은 정말 영입이었기 때문에 3명을 영입을 했는데 사실 나머지 2명은 조금 언급하기가 뭐하죠. 은돈벨레를 리옹에서 거의 6천만 유로 정말 엄청난 금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제클라크, 키온 이테트 이 선수들은 뭐 이런 친구들 언급하면 합시다. 사실 이 선수들은 지금을 위해 영입한 거 아니죠. 바로 또 임대를 보내기도 했고, 은돈벨레가 일단 오면서 좀 중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보강이라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프리시즌 때도 뭐 잘하더라고요. 은돈벨레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선수고 프랑스 리그 또 우리 일가견 있으시니까 리옹에서 왔잖아요. 리옹에서는 어땠습니까? 리옹에서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선수였던 것 같고, 다만 리옹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은돈벨레가 미드필더에서 정말 너무나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았고, 사실 은돈벨레가 유명해진 게 맨체스터 시티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때 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좀 뭐하는 애야? 이런 게 많았었고, 사실 이번에도 토트넘 바른 게 아니라 많은 팀들이 바랬지만 결국 토트넘으로 골인했습니다. 뭐 이때만 해도 토트넘 팬들이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그 뒤로는 뭐 군불만 떼고 영입이 없고, 최근에도 뭐 르셀소나 디발라. 뭐 영국 뭐 가디언이나 이런 좋은 언론에서도 이미 결론은 났다라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는 일단 최종 사인이 없고, 뭐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초상권 문제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영입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적 시장 평점을 저희가 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유총 기자가 좀 낮게 줬어요, 평점을? 뭐 저는 냉정한 사람이니까 5점입니다. 5.0. 5.0. 뭐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한 6.0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5.0. 작년에는 빵점이었죠. 작년에는 빵점이었는데 어떻게? 아니죠. 지켰다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입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가산점. 근데 왜냐면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물론 케인이 있고 모우라가 있지만 손흥민이 있지만 빈센트 얀센이나 요렌테를 다 내보냈는데 네. 여기도 보강이 없다는 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란테는 근데 팀 못 구했던데 아직. 요렌테 곧 가겠죠 그래도. 자, 이적 시장 5.0으로 정리를 했고요. 네. 자, 감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뭐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사우스햄튼을 거쳐서 토트넘에 와서 정말 과리돌라나 클럽도 대단하지만 그 두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저는 성적과 비례한다고 봐요. 그 네. 두 사람 바로 밑에 있지 않나. 감독의 그렇습니다. 커리어에서도 점수를 높게 주셨네요. 그래도 8.5점입니다. 네, 8.5점. 포체티노 감독. 그 지도력이 올 시즌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이끌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네. 지켰고 그리고 네. 포체티노 감독이 지난 시즌에 제가 봤을 때 선수들도 좀 의심했을 거예요. 이 네. 감독이랑 도대체 몇 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근데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에는 좀 더 올라올 것을 보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레비 회장도 포체티노를 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 사주는 게 아닌가. 다음에 좀 더 주요 선수가 빠져나간다거나 뭐 이럴 때 쓰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다음에는 포체티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감독이 좀 징징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징징 안 되더라고요. 가서 사장이랑 좀 단판도 좀 짓고 얼마나 애들 불쌍하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서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손흥민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전술적으로도 아주 융통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점수를 과르디올라나 클럽보다는 조금 낮게 주신 거죠. 트로피가 없으니까. 그 두 감독은 지금 세계 1, 2위니까. 8.5점 8.5 포체티노 감독. 네. 자, 이제 수비 라인부터 볼 텐데 큰 변화는 뭐 빠진 선수들이 있는데 들어온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그 이적설이 많았었던 센터백들을 좀 지켰어요. 네. 그런데 풀백들은 결혼이 많습니다. 그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잖아요. 비싸게 팔긴 했어요. 2천만 파운드에 팔았는데 팔면 안 되지 않나. 도대체 누가 나오라고 지금 키어런 트리피어를 판 것인가? 트리피어를 팔았다면 누군가를 사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러지 않았었고 왼쪽에 데니로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번 그 아시아 투어에 빼놓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나가란 얘기죠. 하지만 뛰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잔류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데니로즈 아니면 데이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뭐 센터백들이 이동을 해서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베르통원이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 만일 추가적인 영입을 의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데니로즈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요리스 골키퍼를 비롯해서 기존 수비 라인이 좀 대부분 생존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더욱더 좀 강화되길 바랬던 팬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네. 가장 이 모자랐던 것이 양쪽 풀백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리버풀의 정말 그 쌩쌩한 친구들한테 네.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선수의 당하는 걸 보고서 이 정도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네. 레비 회장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주셨네요. 왜냐면 중앙 수비가 지금 네. 산체스가 알더베이럴트를 조금 제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알더베이럴트를 후보로 쓸 수 있는 팀은 아마 토트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벨기에 콤비에 최근에 남미 콤비가 좀 예. 크고 있습니다. 포이스도 이제 좀 뭐 성장세가 괜찮기 때문에 중앙은 괜찮은데 이제 풀백 쪽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었다고 보고 7.5점을 네, 7.5점입니다. 주셨습니다. 왜냐면 유리스도 좋은 골키퍼니까. 그렇죠. 자, 미드필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돈벨레가 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사 덴벨레의 어떤 빈자리가 여전히 좀 느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사 덴벨레와 무사 시소코를 섞어놓은 게 저는 네. 은돈벨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장점을 단점을. 장점을 섞어.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캉테와 지금 포그바와 은돈벨레가 지금 프랑스 중원에서 셋이 싸우는데 캉테가 언급될 정도 선수입니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은돈벨레 정말 어리잖아요. 네. 조금 더 2, 3년 가면 캉테를 대체할 수도 있을 자원이라고 좀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저는 제일 좋은 게 대담해요. 음. 쫄지 않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다이어, 뭐 시소코, 윙크스, 뭐 완야마도 있고 리그 탑급이라고 할 만한 그 구성은 아니라고 없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은돈벨레가 지금 유청 기자의 얘기처럼 뭐 기대대로 적응을 해준다면 기대가 되는 조합이고 몇 점 주셨나요? 저는 그래서 8점 줬습니다. 네, 8.0 미드필드. 자, 자연스럽게 공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소니가 있죠. 야, 자, 손흥민 네. 선수는
남들이 가져주면 원천 기술 가지고 있잖아요. 골 넣는 기술. 아 그렇죠.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진 선수들은 언제든지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공격진이 보강이 됐고 네. 뭐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한 자리 맡아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시즌에 아주 바빴던 선수입니다. 광고도 많이 찍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먹고 살라고. 이천 기자도 책을 냈어요 얼마 전에. 네. 이것도 살짝 여기 네. 해주세요. 네. 프리시즌에 프리날도라고 불릴 만큼 뭐 어릴 때부터 프리시즌에 맹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 프리시즌에는 뭐 골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제가 보기엔 좀 조절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감독이 좀 몫입니다. 어쨌든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몸 상태가 뭐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 시즌 한창 때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이 같이 뛰면 손흥민이 못하네, 뭐 양보하네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쨌거나 저쨌거나 해리 케인은 뭐 잉글랜드 최고의 지금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스크 라인이 일단 건재합니다. 이 데스크 라인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이 데스크 라인이 현재 스코어로는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꾸준히 성과를 내온 조합이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비록 요렌테가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토트넘인데요. 공격 몇 점 주셨나요? 8.5점입니다. 네, 8.5점. 이 정도면은 어느 감독도 네. 바꿔서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델레알리가 약간 좀 부침이 있었는데 델레알리 지금도 좀 다쳐가지고 네. 초반에 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들리지만 우리가 루카스 모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봤잖아요. 아 그렇죠. 루카스 네. 모라가 있죠. 루카스 모라도 뭐 주전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또 얘기를 네.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벤치 선수층 뎁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저는 8점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네. 게 수비 자원은 조금 아쉽지만 네. 미드필더나 공격진은 누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케빈 은쿠드 선수도 이름이 어려워. 네. 음대 갔다 왔지만 이 선수가 아직 뭐 손흥민이나 모우라급은 아니지만 네. 어디서는 제목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이게 영입 같은 임대 복귀다. 네. 방법을 늘 좀 빼먹는 경향이 있지만 에릭 라멜라도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프리시즌에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네. 근데 라멜라가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그렇죠. 다만 원천 기술의 손흥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전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이 좀 부족하고 열의, 투지, 제한된 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여유 부리는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었는데 공격 쪽에는 상대적으로 뎁스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물론 그 선수들과 데스크라인과의 격차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수비나 미드필드 쪽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미드필더는 땜빵은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선수로는 넣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중앙 수비에서는 누가 빠져도 괜찮지만 측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이걸 누굴 메워야 되지?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토트넘도 풀백, 사이드백들이 중요하거든요. 포체티노 감독이 사이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뎁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주셨어요. 8.0 정도를 줄 만큼의 뎁스는 있다. 어쨌든 그 중앙 수비 뭐 포이스도 그렇고 그 베르통원도 그렇고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 안 되면 3백을 하던지 아니면 좀 수비적인 포백을 쓰든지 그러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9-2020 시즌 예상 포메이션을 한번 짜봤는데요. 네. 골키퍼는 당연히 뭐 요리스고 네. 근데 이게 이 시점 뒤에 네. 에릭센이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상 포메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일단 뭐 있는 상태로 봐야겠죠. 이제 수비는 오른쪽부터 뭐 오리에, 알더베이레트, 베르통원, 데니로즈, 뭐 네. 아니면 뭐 데이비스, 데이비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리보다는 워커 피터스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리에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오리에가 작년에 안 나오고. 부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알더베이르트가 저는 좀 앞서 있다고 보지만 프리시즌으로 보면 네. 산체스가 베르통원의 대체자가 될 수도 베르통원가 짝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산체스하고 포이스가 많이 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4-2-3-1 포맷에서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 네. 지금 윙크스하고 은돈벨레 정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윙크스 선수를 그렇게 뛰어나게 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소코 다이어와의 좀 경합 상황 뭐 이 정도로 저는 그래도 윙크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이제 좀 세기가 부족하잖아요. 네. 기술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선수가 윙크스인 것 같고 네. 은돈벨레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윙크스는 그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왼쪽부터 손흥민, 델레알리, 또 에릭센 네. 이렇게 설 것 같고요. 뭐 루카스 모라나 라멜라 같은 선수들이 백업을 쓸 것이고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네. 일단 뛰겠습니다. 뭐 다른 윙어들이 이동해서 뛰는 경우 아니면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 백업이 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토트넘에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4-2-3-1과 함께 4-3-1-2도 상당히 네. 좋은 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미드필더가 좀 아쉽기 때문에 네. 윙크스와 시소코와 은돈벨레를 다 넣고 그 밑에 에릭센,
혹은 알리, 그 위에 이제 손흥민과 케인. 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요렌테 같은 선수가 나이가 좀 있긴 해도 정말 백업으로 데리고 있기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챔피언스리그 이제 막판 때 그때 우리가 집중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봤지만 요렌테가 들어왔을 때 경기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모우라가 물론 모두 다 열매를 따먹었지만 모우라의 가장 큰 조력자는 당시에 요렌테였어요. 네, 손흥민 선수와 뛸 때도 조합이 나쁘지 아, 않았고요. 좋았죠. 자 어쨌든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탄탄할 수 있는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순간입니다. 네. 올 시즌 토트넘 하스퍼의 최종 예상 순위는 3위입니다. 3위.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맨시티, 리버풀을 따라잡기 어렵지만 그 다른 경쟁자들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살짝 지금 그 K리그 보면 FC 서울 정도가 네. 아닐까. 전북과 울산 좀 비슷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영입도 안 해주고. 사실 이제 뒤에 이제 강원이나 이런 팀들을 보면 네.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트넘 핫스퍼를 살펴봤고요. 또 나머지 팀들 얘기를 들고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